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열어주실까요? 네, 사필 규정, 정치 보복, 어떤 의미일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구속 취소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는데요. 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재구속 이후에 특검 수사 방향 그리고 정치권 파장에 여야가 촉구학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그 여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특검 압박 수사를 높이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내란 특검이 증거인멸을 우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어제 확보를 했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계엄군을 앞세운 국회 침탈 시도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민주당도 이번 재구속을 계기로 내란 수계와 일당을 하루빨리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하루빨리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내란범의 사면 제한과 내란범 소속 정당의 국고보조금 차단 이런 내용을 담은 내란 특별법을 발의해서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연루 의혹을 특검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해제를 표결하려던 순간에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고개를 숙이면서도 특검 수사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당 내부 분위기도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개 언급은 자제를 하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는데요. 네. 먼저 국민의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당 혁신위도 곧바로 대통령 부부의 전횡과 계엄 대응 실패를 반성하는 사과문을 당원에 명시하자 이런 안을 제시를 하면서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의 공식 절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특검 수사에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주장하면서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 지도부는 의총을 통해서 특검의 무제한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칭 독재방지법과 특검 TF를 추진하는 등 여당의 공세와 특검에 맞서 방어전선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사 대상이 당내 인사들로 확대되면서 내부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여러 특검이 동시에 국민의힘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고 내란 특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 표결방해 의혹을 정조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 안팎에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당내에서도 특검 수사 관련자들을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상당 시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2파전과 물음표, 2파전. 좀 전당대회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야 모두 다음 달 예고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여당은 말씀하신 대로 2파전으로 확정이 됐고요. 전당대회가. 네. 국민의힘은 다양한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 일정을 먼저 확정한 민주당이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모두 어제 등록을 마쳤고요. 네. 오늘부터 전국 선거운동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TV 토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전대는 민주당 내부 개파 지형과 이 차기 주자 구도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사실상 두 후보 모두 친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개파보단 스타일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강성 투쟁 이미지를, 박찬대 의원은 안정적 전략과 조직력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당심은 정청래 의원 지지는 박 의원에게 더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19일부터 충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을 거쳐 8월 2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채비에 들어갔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당 선관위가 출범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늦어도 8월 안에는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전대는 구주류인 친윤계와 이 비윤, 개혁 성향의 인사들 간 세력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안철수 조경태 의원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양자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고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장동혁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투표 비율 조정과 지도체제 변경 요구 등 전대룰과 관련한 당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처음 열리는 선대위 결과에 따라 후보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협치 속 긴장감. 네,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협의체를 구성해서 7월 내 입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네. 여당이 쟁점 법안들의 강행을 예고하면서 협치의 전운도 감들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협치의 모습인데 어떤 공약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지난 7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첫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 한 뜻을 내세우며 공통공약, 대선 공약들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곧바로 실무협의에 착수를 해서 이중 견해차가 적은 법안부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관련 법안 등 우선 12건 정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산업진흥, 소상공인 금융지원, 반도체 2차 전지 투자 확대와 같은 산업 공약도 공동 입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당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속도를 내면서 협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과 방송법, 지역화폐법 등 윤석열 정부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검찰개혁 4법은 이미 소위에 회부된 상태고요. 방송법과 지역화폐법 등 일부 법안도 상임위와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두고 국채 부담 우려, 수사권 장악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여야 협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이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간 이슈픽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